안녕하세요.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오늘 3월 9일 아침에 제가 머물고 있는 곳에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갔다고 전화기에서 알려주는데, 낮에는 13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주 일교차가 크죠. 봄은 분명합니다. 자, 근현대 불교 탄압과 차별의 역사, 오늘은 22번째 순서로 김영삼 정권의 조계사 경찰 투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민정부를 자처했던 김영삼 정권은 5년 동안 불교계와 갈등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배제 해산과 연행을 이유로 YS 정권 시절에 조계사에 2차례나 공권력을 투입했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역대 정권이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했던 것이 4번인데 그 중에 2번이 김영삼 정권에서 일어났습니다. 1994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 걸친 이른바 조계종 개혁불사 과정에서 첨예하게 아주 맞섰죠. 불교계, 여기서 불교계는 조계종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불교계와 YS 정권은 몇 달 뒤 전국 기관차 협의회, 이제부터는 전기협이라고 하겠습니다. 전기협 노동자들이 조계사를 찾아오고, 당시 개혁회의에서 그들의 농성을 허용하면서 다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서울 종로가 기독교 회관에서 농성하다 6월 26일 경찰이 투입되어 강제 해산된 뒤 안전하게 머물 곳을 찾아 힘들게 이곳저곳을 다니던 전기업 노동자들을 6월 27일 조계사에서 받아주어 잠시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기업 파업 노동자와 가족 등 150여 명이 경찰의 해산 작전을 피해 조계사 경내로 들어가 불교계를 신변 보호용 울타리로 삼았고, 조계종 측에서는 내 집안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 내치지 않는다는 절 집안의 오랜 전통에 따라 이들에게 퇴거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불교 사찰이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이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 반정부 시위와 농성의 메카였던 명동성당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의 잦은 퇴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불교계가 이들을 감싸고 안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1994년 6월 29일자 한겨레 강희철 기자의 조계사 농성장소로 첫 허용 눈길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실제로 명동성당은 이보다 앞선 6월 23일에 명동성당을 찾아 농성을 시작한 서울 지하철 노조 노동자들에 대하여 본당 사재단과 사목협의회 공동 명의로 여러 차례 자진 퇴거를 공식 요구하고, 신자와 신부들이 농성장 앞에서 침묵 시위를 하며 농성 중단 압력을 넣기도 하였지만, 불교계에서는 전기업 노동자들을 끝까지 감싸 안아서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는 해산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9월 12일에 명동 성당 농성을 풀게 됩니다. 그러나 전기업의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경찰력이 에워싸고 검문, 검색이 이루어지자 조계사 신도들은 신행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성 시작 40여일이 된 8월 13일에는 총무원에서 이들에게 8월 말까지 경내에서 철수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노동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농성 57일째인 9월 1일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강제 해산하고 전기업 간부들을 연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경찰에서는 조계사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밝힌 데 반하여 총무원 측에서는 경찰이 3월 29일과 4월 10일 범란에 이어 또다시 경내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경찰의 전기업 노동자들이 퇴거 조치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전혀 상반된 주장을 했다는 점입니다. 조계종이 먼저 공권력 투입을 요구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제 생각에는 공권력 투입 통보를 받고서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묵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당시 종단을 대표하던 개혁회의로서도 조계사 신도들이 겪는 불편과 무언의 압력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공권력 투입을 통보받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며 묵인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쪽에 무게를 둡니다. 전기업 노동자들의 조계사 농성 사태가 경찰력 투입과 노동자 강제 연행으로 개운하지 않게 마무리된 지 채 1년도 안 된 1995년 5월 27일에 한국통신, 지금은 KT라고 하죠. KT 노조 간부 7명이 조계사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하면서 YS 정권과 불교계는 또다시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명동성당에도 노조 간부 6명이 들어가 단식 농성을 하는데 1년 전과 달리 천주교 쪽에서도 이들을 보호하며 평화적 해결을 주장했습니다. 개혁회의를 거쳐 1994년 11월에 취임한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 바란다며 공권력 투입 반대 입장을 밝히고 총무원 소임자 스님들이 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중재안을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불법 파업자와 협상은 없다는 KT 측의 강경 입장에 밀려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사용자 측이 이처럼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조계성에서는 천주교 쪽과 협력하며 6월 5일에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현 노조 집행부의 사법 처리를 유보한다는 중재안을 만들어 정통부 장관과 KT 사장에게 전달했지만 YS 정권이 이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6월 6일 경찰력 투입을 강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조계종의 중재 노력이 가장 활발했던 6월 5일 바로 다음 날이자 공휴일인 현 중일에 조계사의 경찰력을 진입시켜 단식 농성 중이던 노조 간부 전원을 연행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불교계의 중재 노력을 완전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정권 스스로 종교계의 중재 노력을 역이용했다는 추측과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994년과 1995년에 조계사의 경찰력을 투입하여 노조원들을 강제 연행한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갈등을 이어가며 불편하기만 했었던 YS 정권과 불교 사이의 골을 더 깊게 하였습니다. 경찰력 투입 당일부터 정권 규탄 시위가 펼쳐졌고 6월 13일에는 조계사에서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국 법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결국 6월 16일 이홍구 국무총리가 유감 표명을 하며 수습에 나섰으나 총무원과 중앙종회에서 총리의 유감 표명은 공권력 투입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연행 문제를 두고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조계사의 4번째 공권력 투입할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던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그때까지 조계사에 경찰을 투입한 3차례 중 2번이 YS 정권 기간에 있었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참, 그래서 제가 YS는 종교 편향 문제에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마구 끌고 가는 초보 운전자라고 그랬었습니다. 자, 오늘 22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본래 준비되었던 내용은 마치게 됩니다. 그것도 열흘이나 보름쯤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